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온앤온 TV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첨단 산업의 메카 새만금, 대한민국 경제 수도이면서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이고 4차 산업혁명 선도지역인 이 새만금, 바로 그 상서면에 있는 고잔리 제1종 일반주거지역 227평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남북이축도로, 동서이축도로, 새만금 전주, 새만금 사업지원도로, 새만금 국제공항, 신항만, 잼버리 대회, 스마트 수변도시와 연계해서 개발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투자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인구 유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만금 관련해서 새만금이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새만금 개발에 따른 인구 유발 효과가 한 76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새만금 내부가 있고 새만금 외부로 인구 유입이 되는 것이 있는데, 새만금 내부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이 되는 것은 약 38.2%로 한 29만 명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외부 지역, 즉 군산과 그리고 김제, 부안, 그리고 외지역으로 인구 유입 효과는 61.8%로 약 46만 9천 명 정도로 예상을 해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새만금 개발했다는 인구 유발 효과 배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설명하면은요, 총 75만 700명 정도 인구 유입 효과로, 중요한 거는 주변 지역 및 그 도시 지역에 46만 9,200명 정도가 인구 유입 효과가 발생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구가 유입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땅에 대한 수요가 발생을 할 것이고, 당연히 땅에 대한 수요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땅값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부안, 군산, 김제 일대 모든 지역이 땅값이 올라가느냐? 물론 대체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유입하는 지역을 우리는 골라서 들어가는 것이 아주 현명한 투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인구 유발 효과로 인해서 가장 먼저 땅값이 올라가는 지역은 도시지역 내에 있는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요, 땅은 용도지역으로 살펴보게 되면 도시지역과 이제 비도시지역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자,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흔히들 투자라고 하는 것은 도시지역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유입이 되고 개발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도시지역 내에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지역의 수요가 더욱더 따르게 될 거고, 수요가 따르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땅값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욱이 공급량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지역과 비도시적인 관리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중에서 도시지역은 16.6%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공급량이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거지 면적만 보게 되면요, 2.5%, 상업지역은 0.3%,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전체 땅 중에서 2.8%만이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공급량이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공급량이 적은 상태에서 개발 호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수요를 동반을 하게 될 것이고, 이 수요가 동반하게 된다라고 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땅값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 즉, 개발이 진행이 되는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는 공급량이 적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위주로 해서 땅값이 먼저 급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을 제가 많이들 그리는데요. 자, 이런 그림에서 이렇게 볼 때 이쪽은 용도이고 이쪽은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거 개발 전에는 주거지, 상업지역이나 기타 비도시 조건에 있는 땅이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개발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차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위주로 해서 땅 가격이 이제 폭등을 하게 되는 그런 양상이 됩니다.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비도시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므로 해서 개발 호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위주로 해서 먼저 선점을 하고 나서 시세 차익을 본 이후에 비도시 지역 쪽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용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만금, 특히 이제 부안이라고 하는 지역은 개발 바람이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도시 지역에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위주로 먼저 투자한 이후에 땅값이 고가에 올라가게 된 상태에서는 당연히 이 땅값이 비도시 조건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비도시 조건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바람직한 투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더욱이 부안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현재 부안군 용도지역 현황인데요, 지금 이 자료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 도시지역 면적 중에서 지금 보시면 주거지역이 1.47%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47%, 대한민국의 전체 주거지역은 2.5%가 평균치인데, 부안은 1.47%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평균치보다도 훨씬 더 낮은 주거지역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 바람만 불기만 한다라고 하면 공급량이 적은 주거지역은 바람에 날아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그 땅은 상서면에 위치한 고잔리 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위치를 보게 되면 여기 고잔리 위치가 됩니다. 저 위치를 보게 되면 이 안쪽에는 이제 새만금이 매립되어서 내부용지 개발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도로를 통해서 지금 접근성은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만금 개발에 따른 접근성이 좋은 주거지역, 특히 상서면 고잔리 일대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띌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지적 현황을 통해서 이제 보면 여러분들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 그 주변에 요 일대가 이제는 상서면 이제 주거지역이라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주변에 새만금 인이출 철도라든지 제 남북 위축도로 현재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남북 이축도로 1, 2단계, 그리고 남북 3축도로 예정,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새만금 사원 지원도로까지 도로망들과 철도망들이 많이 계획이 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2024년도에 착공할 새만금 국제공항, 그리고 새만금 신항만, 그리고 올해 착공을 할 새만금 수변도시, 그리고 2023년도에 개최할 새만금 잼버리 대회까지 국제 대회뿐만 아니라 현재 공항, 철도, 항만까지 이루어지는 많은 SOC를 기반으로 한 개발 계획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더욱더 개발을 끌어올리게 되는 것이고, 개발이 더욱더 촉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마련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적 현황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쪽에 잼버리 대회에 개최되는 지역과, 그리고 남북 1축도로, 그리고 남북 2축도로, 남북 3축도로와 동서 3축도로, 그리고 그 다음에 국지도 705호,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국도 25호선을 끼고 상당히 도로망이 잘 구축이 되어 있는 접근성이 양호한 토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부안은 주거지역이 1.5% 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1.5% 주거지 중에서 또 가장 핵심 라인이 있습니다. 그 핵심 라인은 아무래도 이 동서 3축을 따라서 인접해 있는 주거지역이면서 새만금과 접근성이 좋은 주거지역, 이렇게 얘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안은요, 개발되는 여건 현황을 보게 되면 이제 부안읍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지역이 확장 개발하는 부분들과, 그리고 남북 3축을 따라서 앞으로 향후 개발이 확장이 될 부분들과, 그리고 남북 2축을 따라서 의복리 일대로 해서 개발이 확장이 될 부분들과, 그리고 상서 고잔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향후에 개발이 되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주거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1차적으로 지금 이 부안에 있는 주거지역 동향을 보게 되면 남북 이축도로하고 인접해 있는 의복리 일대,
당연히 접근성도 좋고 당연히 새만금하고 내부용지하고 연접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가격이 비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현재 부안읍을 중심으로 해 부안군청 소재지 주변으로 해서 당연히 도시지역이 확장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지역 또한 마찬가지로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고, 현재 땅값은 이렇게 의복리 일대하고 부안읍 주변 일대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땅값이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잠재력이 있는 땅은요, 여러분들 남북 삼축도로 이 주변에 있는 주거지역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계신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개발 호재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상승세를 띠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오늘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땅은요, 이 전체 지역 중에서 그나마 저평가가 되어 있으면서 향후에 주변이 개발 현황으로 인해서 땅값이 극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고잔리, 상서면 고잔리 일대 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고잔리 일대 이 땅에 대한 특징을 보게 되면은요, 일단은 새만금에서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변산 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쾌적한 동네, 그리고 새만금 주변으로 해서 만약에 고급 타운하우스라든지 고급 주택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가장 들어올 수 있는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땅이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부안 읍내를 중심으로 해서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소도시로 연계해서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에는 지금 현재 부안은 뭐 신도시에 대한 얘기가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찍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인구가 한 46만 명 정도로 새만금 외부용지로 인구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부안이 대략 3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한 15만 명 정도 예상이 된다. 그러면 15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의복리 일대의 주거지역, 그 다음에 고잔리 일대에 있는 주거지역, 부안읍 주변과 그리고 창북리 일대 주변, 당상리, 증상리, 그 다음에 봉황리 일대로 주거지역이 개발을 해서 인구를 수용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부분들은 바로 청호저수지를 끼고 인방 어디 일대에 당연히 신도시 얘기가 거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당연히 청호저수지라고 하는 이 저수지, 이렇게 물을 끼고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자원을 물을 빼고 신도시를 개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는 점점 조망권이라든지 이 물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품 신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안의 자산이라고 하는 이 청호저수지 주변으로 해서 신도시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간에 청호저수지를 개발함으로 해서 주변에 신도시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바로 바깥에 있는 의복리, 그리고 방금 전에 부안읍을 끼고 있는 창북리까지 연결되는 도시지역과 그리고 현재 상서면의 고잔리 일대에 있는 주거지역은 그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 효과? 당연히 신도시가 개발을 함으로 해서 당연히 그 주변에는 오히려 땅값이 가장 많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효과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저평가가 되어 있는 고잔리 일대가 가장 집중적으로 해서 타겟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 좀 자세하게 보면은 바로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유치되고 있는 지역과 그리고 이 지역은 남북 이축도로와 동서 이축도로가 접하는 지역이면서 남북 이축도로와 연계해서 국지도 705호선을 타고 접근성이 되어 있는 상서면 고잔리, 바로 새만금과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특징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부안 군청과 연접해 있으면서 당연히 변산 국립공원을 끼고 당연히 고급 주택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과 그 다음에 소도시로서 상당히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엿보이면서, 그 다음에 청호저수지 배후 지역으로 해서 당연히 개발뿐만 아니라
지가 상승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그 위치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바로 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당연히 도로가가 붙어 있는, 도로하고 접해져 있는 땅으로서 건축 행위가 가능한 일반 주거 지역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물건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고잔리 일대는 주거 지역이 희소하기 때문에 도로에 붙어 있는 땅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주변의 개발과 그리고 새만금의 개발 방향과 그리고 개발 속도에 따라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서면 고잔리 일대는 현재 새만금이 개발됨으로 해서 일단은 새만금과 접근성이 상당히 양호한 주거 지역이고, 그 옆에는 변산 국립공원과 그리고 오른쪽에는 부안 읍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성이 되기 때문에 소도시로서의 개발 방향성을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호조 수지 개발로 인해서 외부 효과, 그리고 그런 거로 인해서 땅값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가장 메리트는요, 지금 주거지 중에서 가장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메리트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그 상서면 고잔리에 대한 물건을 저희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이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희 회사 전화 주시면 저희 회사 상담원이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